자, 바로 다음 이어서 몇 페이지죠? 27페이지 정수개수 유형으로 넘어갈게. 자, 앞서서 배운 유형은 서술형 문제와 신호 만들기 문제 두 개 유형을 봤고, 이제 남은 거는 정수개수 문제와 함수개수 문제. 자, 이렇게 두 개를 가볼 텐데, 자, 똑같아요. 정수개수 문제도 순열 버전과 중복 순열 버전 두 가지로 나눠서 가볼게. 자, 네 개의 숫자가 있어. 자, 1, 2, 3, 4가 있고 몇 자리 정수를 만든대요? 세 자리 정수를 만들 때 홀수 개수야. 자, 그럼 첫 번째 버전 그냥 순열이라고 해볼게. 그럼 홀수 짝수를 구할 때는 1의 자리 먼저 구하기로 했으니까 지금 홀수인 1 아니면 3 두 가지 중에 하나 걸 수 있죠. 그럼 2를 곱하면서 이 뒷자리는 1을 주자. 그럼 남은 2, 3, 4가 나머지 두 자리 중에 오면 되겠죠. 그럼 우리는 서로 다른 세 개 중에서 두 개 뽑아놔야 되니까 3, B, 2가 되겠지. 자, 요거는 우리가 수학 하에서 배웠던 순열이고 지금 할 거는 중복 순열이야. 그럼 다시 한번 해볼게. 1, 2, 3, 4 중에 세 자리 정수를 만들 거고 홀수 구하는 거. 그럼 공통점은 어디까지냐면 1의 자리를 결정하는 것까지는 공통적이에요. 똑같이 두 가지 1 아니면 3 올 수 있으니까 여기다 1을 주자. 자, 그런데 여기를 봤는데 지금은 중복해서 뽑을 수 있다는 거야. 그 말은 뭐죠? 여기에 올 수 있는 숫자도 4가지고 여기에 만약 2가 오더라도 가운데 올 수 있는 숫자도 4가지라는 거겠죠. 그래서 4 곱하기 4 해서 곱해도 되는데 우리가 중복순열을 배웠으니까 그걸 사용한다면 서로 다른 4가지 중에서 몇 개를 뽑아야 돼? 두 자리인 2개를 뽑아야 되겠죠. 4개 중에 2개를 뽑을 건데 방금은 중복 가능하니까 파이를 쓸 거고 뭣도 가능해요? 위치를 바꾸는 순열까지 가능하겠죠. 그래서 P가 파이가 되는 거. 그리고 앞부분 n의 값이 홀수를 결정하고 나서 줄어드냐 결정해도 줄어들지 않냐 이게 순열과 중복 순열의 차이가 되겠죠. 자, 6-2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6-2번. 6개의 숫자 0, 1, 3, 4, 5를 중복 허용하여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정수의 개수는 0, 1, 2, 3, 4, 5로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정수의 개수. 그럼 이번에도 그냥 순열일 때와 하나 더 중복 순열일 때 차이점을 한번 보자고. 자, 그럼 맨 앞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는 0 빼고는 다 올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5가지라고 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만약 누가 왔다면 1이 왔다면 1 뺀 나머지 5개 중에 2개 뽑는 거니까 5, P, 2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게 중복순열이라고 해봐. 맨 앞자리에 올 수 있는 거는 당연히 몇 바퀴 0 빼고 나머지 5개까지는 똑같겠지. 그럼 여기 1이 왔다고 쳤을 때에도 그 다음 자리도 1이 올 수 있으니까 5가지. 그 다음 자리도 5가지가 아니라 6가지. 그 다음 자리도 6가지겠죠. 그러면 서로 다른 6개 중에서 중복하여 2개 뽑아놔야 되니까 이 부분이 6 파이 2가 되겠죠. 그럼 아까와 마찬가지로 첫 번째 결정하는 가지는 똑같지만 그 다음부터의 뭐가 달라진다? 경수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순열일 때와 중복 순열일 때의 차이를 비교하면서 공부하는 게 여기서는 좀 더 효과적이라는 거. 다음 7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4개 숫자 1, 2, 3, 4를 중복 허용하여 만들 수 있는 4자리의 자연수 중에서 2300보다 큰 자연수의 개수. 자, 1, 2, 3, 4를 이용해야 되는데 2300보다 큰 개수를 구해야 돼. 자, 이번에도 순열 버전과 중복 순열 버전을 나눠서 풀어볼게요. 자, 4자리 자연수인데 2300보다 큰 거. 우선 순열 버전부터 가보자. 2300보다 크려면 앞자리가 몇으로 시작하는 애? 4로 시작하는 애여야 하고 또 3으로 시작하는 애여도 가능하겠죠. 그런데 2로 시작하는 애는 다는 불가능해. 여기에 누구 또는 누가 와야 돼? 4 또는 3이 와야 되겠죠. 이 다음에.
그래야지 2300보다는 커지겠지. 그럼 4로 시작하는 가지수를 셀 때에는 나머지 세 자리를 4를 뺀 3개 중에서 뽑아놔야 되니까 3팩토리얼일 거야. 순열에서는. 그 다음도 3팩토리얼이겠죠. 3으로 시작하는 애도. 근데 2로 시작하는 애는 요 다음 자리가 4 아니면 3이 와야 되니까 두 가지일 거고 3이 왔다 쳤을 때 2랑 3을 뺀 나머지 두 개를 일렬로 놔야 되니까 2팩이겠죠. 그래서 정답은 요 세 가지를 전부 더해준 게 순열 버전에서의 2300보다 큰 가지수가 되겠고, 자, 이번엔 중복 순열으로 한번 가보자. 중복 순열도 마찬가지로 4로 시작하는 애와 3으로 시작하는 애들의 개수를 세줄 텐데, 또 2로 시작하는 개수도 세볼게. 자, 4가 왔다고 해서 4가 그 다음에 못 오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뽑을 수 있다는 면이 있으니까 서로 다른 4개 중에 중복 허용하여 몇 번을 3번 뽑아 일렬로 나뉘죠. 그래서 4파이 3이 되고 얘도 4파이 3이 돼서 둘 다 4의 3승가지가 나올 거고, 그 다음 이 다음에 올 수 있는 숫자는 4 아니면 3이라 했으니까 2를 곱해주는데 그 다음부터는 뭐든지 다 올 수 있죠. 그럼 서로 다른 4개 중에 중복 허용하여 2개 뽑아놔야 되니까 4파이 2가 될 거야.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세 가지를 더해주면 2300보다 큰 가지수가 되겠죠. 그래서 중복을 허용할 때와 허용하지 않았을 때의 계산이 다르다는 거 이렇게 처리해주고 우리 마지막 유형으로 가봅시다. 자, 함수의 개수 문제. 자, 함수 개수 문제는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수학하에서 대표적으로 나왔던 문제였고, 그럼 예시를 한번 들면서 함수 개수 총 정리를 한번 해보자. 자, 예를 들어 정의역이 이 문제에서는 A, B인데 이 문제 말고 선생님 만들어 볼게. 정의역이 1, 2, 3이고 공역이 4, 5, 6, 7, 8인 이런 함수 fx라는 함수가 있다라고 한번 쳐볼게. 그래 놓고 경우수를 다 물어볼게요. 가지수를. 배운 내용 모두 정리 한번 해보자. 첫 번째, 함수의 총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1대1 함수를 물어보는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 세 번째가 상수 함수를 물어볼 때가 있었고, 네 번째가 x1과 x2가 있을 때 x2가 더 크다이면 fx1과 fx2 중에 fx2가 더 큰 요 네 가지 버전을 먼저 해볼게요. 자, 함수의 총개수 구할 때에는 어떻게 쓰냐면 각각의 정의역마다 갈 수 있는 가지수를 따로 셌죠. 자, 1이 갈 수 있는 가지가 총 5가지가 되니까 5 곱하기, 근데 2가 갈 수 있는 가지도 똑같이 5가지, 3이 갈 수 있는 가지도 똑같이 5가지겠죠. 이유가 뭐야? 함수에서는 똑같은 곳으로 몰려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2가 갈 수 있는 가지와 3이 갈 수 있는 가지를 모두 곱해서 총 함수의 개수는 125가지가 나왔을 거야. 근데 두 번째인 1대1 함수는 다르죠. 자, 1이 갈 수 있는 경우가 5가지여서 한 가지를 같다고 쳐보자. 예를 들어 1이 4를 같다라고 한번 쳐볼게. 그러면 1은 5가지지만 지금 1이 4를 간 시점에서는 2는 4를 갈 수가 없죠. 왜냐하면 1대1 함수기 때문에. 그래서 2가 갈 수 있는 경우는 4가지여서 줄어들겠고, 또 2가 5를 간다면 3이 갈 수 있는 경우는 3가지여서 이렇게 줄어들어서 정답은 60가지가 되겠죠. 맞아. 세 번째, 상수함수는 이 세 정의역의 원소가 한 곳으로 몰리는 경우를 세기 때문에 4로 몰렸냐, 5로 몰렸냐, 6, 7, 8로 몰렸냐 해서 정답은 공역에 있는 원소 개수만큼, 다시 말해서 5가지가 되겠죠. 결국에 상수함수 개수는 공역의 원소 개수였어. 자, 그러면 4번 유형을 지금부터 이제 조금 집중해서 다루고
이제 나머지 1, 2번을 재정리도 한번 해볼게. 상수함수는 지울게요. 자, 1대1 함수부터 잠깐 다시 한번 정립을 해보자. 1대1 함수는 표현이 이렇죠. x1과 x2가 다르다이면 fx1과 fx2도 다르다. 이렇게 주어졌고, 2번 경우와 3번 경우의 공통점은 서로 다른 정의역이면 서로 다른 곳으로 가야 된다가 공통점이었어. 여기도 x1이랑 x2가 더 크니까 같을 수가 없죠. 서로 다르다면 얘네 또한 같을 수가 없는 거야. 이게 공통점이었고, 자, 차이점은 얘네들은 누가 크고 작다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그냥 오로지 다른 곳으로만 가면 됐다면, 얘 같은 경우는 큰 녀석이 큰 곳으로 가야 된다라는 규칙이 있었죠. 자, 그럼 2번, 3번을 묶어서 한번 가볼게. 자, 2번부터 볼게요. 2번. 정의역이 가야 될 곳이 세 군데란 말이야. 근데 여기서는 같은 곳으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5개의 공역 중에서 정의역이 갈 원소 3개를 뽑아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번과 4번의 공통점은 5개 중에서 3개를 뽑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뽑아볼게. 선생님이 4, 5, 7을 뽑았다고 쳐보자. 근데 4, 5, 7을 뽑고 나서 1, 2, 3이 이제 4, 5, 7에 하나씩 가려고 하는데 2번 같은 경우는 1대1 함수 같은 경우는 1이 4도 가도 되고 이렇게 일자로 가도 되고 아니면 크로스가 돼서 섞여서 가도 상관이 없죠. 다른 애가 다른 곳으로만 가면 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뽑은 다음에 누가 어디를 갈지 순서를 결정하는 나열까지 할 수 있어서 뭐죠? 5개 중에 3개를 뽑아 나열하는 거니까 5P3이고 정확히 60까지가 되는 거를 알 수가 있겠지. 근데 지금 같은 이 경우도 일단 서로 다른 곳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5개 중에 3개 뽑는 건 맞아. 근데 이 경우대로 한번 가보자. 큰 애가 큰 곳을 가야 되니까 이 가장 큰 3이 4, 5, 7 중에 제일 큰 곳인 무조건 7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럼 2가 1보다 크니까 4, 5 중에 더 큰 2는 5를 가야 되고 마지막 1은 4를 가야 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5개 중에 3개를 뽑게 된다면 이 4번 같은 경우는 가야 될 대상이 이미 결정이 나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5개 중에 3개만 뽑아버리면 끝나니까 정답 3팩분의 5P3 다시 말해서 5P인 10가지가 되겠죠. 이렇게 가지수 차이가 난다는 거. 그럼 이렇게 뽑기 입장에서 이번에 총 개수 구하는 문제를 한번 해보자 이거야. 자, 보세요. 이 총 개수 구하는데, 자, 총 개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구하냐? 우선 1, 2, 3이 갈 수 있는 데가 몰려도 되니까 이 5개 중에서 3번을 뽑아야 되는 건 맞는데 4를 뽑고 또 4를 뽑을 수도 있다는 거야. 왜? 1도 4가 가고 2도 4가 갈 수 있기 때문에 4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다시 말해서 중복하여서 뽑을 수 있다는 거죠. 중복을 허용해서. 그럼 여기까지는 이제 이해됐죠? 이 총개수 구할 때는 몰릴 수도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5개 중에서 중복 허용하여 3개를 뽑는다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겠죠. 그럼 이번에 선생님이 중복 허용해서 3개를 뽑아볼게. 4 뽑고 또 4 뽑고 그 다음에 7을 뽑아볼게요. 그럼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뽑았어? 4를 뽑고 4를 뽑고 7을 뽑았죠. 중복 허용하여서 뽑았다 이거야. 근데 뽑아놓고 나서 보니까 1이 어디를 가고 2가 어디를 가고 3이 어디를 갈지에 따라서 경우수가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5개 중에 중복 허용하여서 3번은 뽑았는데 또 누가 가야 될지까지 결정해야 돼서 뽑아서 나열이니까 어떻게 돼요 식이? 5개 중에 중복 허용하여서 3번을 뽑은 다음에 나열 5파이 3이 되죠. 그래서 5의 3승이 되면서 125가지가 나왔다는 거야.
자, 그럼 함수 문제를 정리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함수 문제는 파이가 됐던 P가 됐던 C가 됐던 결국 공역의 원소 중에서 몇 번을 뽑는다? 정의역의 원소 개수만큼 뽑는다. 이게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함수의 포인트예요. 공역에 있는 원소 중에서 5개 중에서 몇 번을 뽑는다? 정의역의 원소가 3개니까 3번을 뽑는다는 거죠. 다만 중복을 허용해서 뽑냐? 그렇지 않고 중복 허용하지 않고 뽑냐? 가는 곳이 몰리지 않는 경우 같은 경우는 허용을 하면 안 되고요. 얘처럼 몰리든 안 몰리든 상관이 없을 때에는 무조건 허용해서 뽑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뒤에 가면은 이제 중복조합을 배울 거야. 그럼 여기 하나 더 추가하면서 중복조합까지 다시 정리해서 이제 그것까지 하면 완전 총정리예요. 그럼 잠깐 중간 점검이라고 생각하면서 여기까지 정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자, 함수 문제 중에서 많이 나오는, 학교 시험에 많이 나오는 유형 하나만 정리를 해보고 이제 마무리를 해볼게요. 자, 어떤 문제가 많이 나오냐면 정의역이 1, 2, 3이고요. 공역이 3, 4, 5, 6, 7. 뭐 방금이랑 개수 차이는 없지. 이렇게 가는 함수에서 미안. 다시 해볼게요. 정의역 개수를 좀 늘려야 돼. 1, 2, 3, 4, 5에서 이렇게 갑시다. 6, 7, 8로 대응하는. 그렇죠. 정의역이 더 많은 함수야. 이런 함수인데 문제가 이거예요. 자, 공역은 지금 6, 7, 8이죠. 근데 문제가 공역과 치역이 같아지도록 만드는 함수 개수를 구하시오야. 자, 공역과 치역이 같아지도록 만드는 함수 개수는 예를 들어 6에 다 몰리고 5만 7로 가봐. 그러면 치역 같은 경우는 6하고 7밖에 안 되겠죠. 이유가 8이 선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은 6, 7이야, 치역이. 근데 공역은 어떻게 돼? 6, 7, 8이 돼서 둘이 같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세면 안 된다 이거야. 그 말은 뭐예요? 6, 7, 8이 모두 선택받은 함수 개수만 세명 이란 뜻인 거죠. 공역과 치역이 같다라면. 자, 그럼 이 경우는 풀이 방법이 2가지거든. 직접 세는 방법과 전체에서 반대 경우를 세는 방법, 빼는 방법 이렇게 갈 텐데 첫 번째는 전체에서 반대 경우 빼는 방법부터 설명을 할게요. 자, 가보면 쉬운 버전부터 가보자. 이걸로 가보자. 6, 7로 가고 그 다음 8로 갈게요. 왜냐면 어려운 것부터 하면 힘드니까. 자, 이렇게 가볼게. 그럼 전체 함수 개수를 세는 거야. 자, 얘도 2가지. 다시 말해서 6, 7 2개 중에서 중복 허용하여서 5번 뽑는 거니까 2의 5승이 돼서 32개의 함수가 일단은 총 만들어질 거야. 그럼 이 32개에서 뭘 빼자고? 몰려버린 경우를 빼버리자고. 근데 지금 원소가 2개니까 어떻게 몰렸거나 2가지밖에 없어요. 6으로 몰렸거나 7로 몰린 경우밖에 없겠지. 그 경우 2개를 빼게 되면 나머지 30가지의 함수는 무조건 6과 7이 모두 선택받은 애들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0개가 답이야. 자, 이번에는 아까 말한 대로 8까지 한번 껴 넣어봅시다. 자, 얘도 전체 경우를 센다면 3파이 5가 돼서 3의 5승인 243가지가 전체 경우수가 되겠지. 그럼 이번에는 뺄 텐데 일단 간단한 것부터 빼자. 한 곳에 몰린 경우는 6에 몰리거나 7에 몰리거나 8에 몰리니까 몇 가지가 몰려요? 243가지에서 3가지를 일단 빼야 되겠죠. 이 3가지는 한 곳에 몰려버린 경우수를 센 거야. 그럼 이번에는 어떤 경우도 빼야 돼? 2개에 몰린 경우도 빼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뭐부터 결정해야 돼? 요 6, 7, 8 중에서 그럼 어떤 2개에 몰렸겠냐를 빼야 되니까 3개 중에서 2개를 뽑는 경우 수만큼 곱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3, C, 2를 곱해주고 빼자 이거야. 그럼
3C를 곱해준다는 건 6, 7로 몰렸을 때, 7, 8 몰렸을 때, 6, 8 몰렸을 때를 중에서 하나만 센 다음에 요 세 가지를 곱해서 빼자는 거죠. 모두 다 경수가 같을 테니까. 그럼 이번에는 6, 7로 몰리는 경수만 세서 곱하자는 거죠. 자, 근데 6, 7로 몰리는 경우는 얘네들이 6 아니면 7로 몰리는 경우니까 결국 1도 6 아니면 7, 2도 6 아니면 7, 6, 7을 중복 허용하여서 5번 뽑는다는 나열인 거죠. 그래서 일단은 2파이 5가 되겠죠. 32가지. 근데 이 2파이 5 모든 가지수가 다 한 번에 몰렸냐 이거야. 두 개에 몰렸냐 이거야. 아니죠. 한 곳에 몰린 경우가 여기에 껴버리지. 근데 우리는 지금 빼는 경우는 몇 개에 몰린 거예요? 두 개에 몰린 거란 말이야. 한 개에 몰린 건 이미 앞에서 뺐어요. 그러니까 두 개에 몰린 것만 빼야 되기 때문에 얘를 다 곱해서 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그 중에 이 2파이오라는 32가지 중에서 한 곳에 몰린 거는 몇 가지죠? 6에 몰린 경우와 7에 몰린 경우 두 가지지. 그래서 그 두 가지 경우는 빼서 곱하자는 거죠. 그래서 요걸 계산하면 이게 바로 공역 3개짜리 함수의 공역과 치역이 같은 함수 개수 구하는 문제예요. 자, 이게 전체에서 반대 경우 빼는 부분으로 간 거고, 이번에는 직접 세는 방법도 알고 있어야 돼. 이유는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자, 직접 세는 방법은 두 번째 방법은 뭐다? 조 나누기야. 지금 정의역이 5개죠? 그럼 그 5개를 몇 개의 조로 나누냐? 바로 공역의 원소 개수만큼의 조로 나눈다 이거야. 그럼 5개를 3개의 조로 나누는 방법은 3개, 1개, 1개인 조와 2개, 2개, 1개인 조. 딱 이 두 가지 경우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첫 번째, 3개, 1개, 1개인 경우는 5개를 3개, 1개 나눈다. 그럼 5C3에 곱하기 2C1에 곱하기 2팩분의 1이 되겠죠. 이 조 나누기는 수학하에서 했던 거니까 계산하는 건 생략할게요. 그럼 이렇게 했다는 건 예를 들어 뭐야? 1, 2, 3이 조를 맺고 4 혼자, 5 혼자 이렇게 3개 조가 나눠졌다는 거예요. 그럼 조도 3개고 뭐도 3개? 공역도 3개죠? 그러면 각각의 조가 어떻게 되면 돼요? 1대1 대응이 돼버리면 공역과 치역이 같아지겠죠. 그럼 3개, 3개니까 1대1 대응 가질 수는 3패까지. 이게 바로 이 첫 번째 경우에 대한 수를 구한 거고, 자, 두 번째 경우는 5개를 2개, 2개 조로 나눠야 되니까 5C2 곱하기 3C2 곱하기 똑같이 2팩분의 1이 될 텐데, 이번에는 어떻게 조를 냈다는 거죠? 1과 2가 3과 4와 5 이런 식으로 조를 냈다는 거죠. 하지만 조 3개라는 입장에선 똑같으니까 3개 조가 3개에 대응하는 방법 가지수 곱하기 3패까지가 돼서 이 두 가지 경우가 바로 공역과 치역이 같아지는 총 경수가 된다는 거죠. 그럼 왜 이 방법을 설명했냐면 원소 개수, 저기 어디죠? 공역의 원소 개수가 3개까지일 때는 아까 그 전체에서 빼는 첫 번째 가지가 할만해요. 근데 공역 개수가 원소 개수가 4개를 넘어갔을 때부터는 그거는 너무 힘들어져. 식이 엄청 길어져서 그거를 하면 오히려 틀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서 이렇게 생각하자. 공역 개수가 2개 아니면 3개일 때는 첫 번째 방법을 사용하고 공역 개수가 4개 이상으로 늘어났을 때 공역과 치역이 같아진다라는 문제를 냈을 때는 그때는 조 나누기 방법을 사용해서 가주는 게 훨씬 편하다. 자,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여기서 끊을게요.